아까 그 수분 섭취에 대해서 네. 있는 물도 뺀다는 이야기죠. 물이 많이 빠지면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을 봅니다. 소변. 자, 여러분 변기에 소변을 보고요. 보전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보는 소변이 제일 정확해요. 그 전날 먹었던 게 만약에 내가 물의 양이 작다. 저도 오직 이렇게 막 피곤해가지고서 막 부산 가가지고 저 부산대 앞을 막 돌아다녔더니 너무 피곤한데도 오줌이 많이 진하게 나왔거든요. 진하게 나오면서 제가 어저께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물도 어저께 더운데 안 사면 그랬다. 그러면 오늘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소변량을 보세요. 소변 색깔을 보시라고. 소변 색깔 자체가 변기에 물에 들어가면 거의 호박색이라 해갖고 아주 연하게 그냥 약간 노란색도 잘 안 보여요. 약간 희미하게 있던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상인데 요거가 넘었으면 아 내가 오늘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을 보고 저번에 줄을 쫙 서가 인도에 그 의사가 유명하다 해갖고 꼴목꼴목 줄을 서가 저기 몽골에 봤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으려고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줄을 서갖고 있잖아요. 받으려고 그래 왜 그랬냐 했더만은 이게 소변하고 대변을 가지고 이분이 모든 병을 다 진찰을 한대요. 소변마다 거품 내가지고 이제 무슨 병인지 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소변하고 우리가 대변을 보면은 제일 나를 정확하게 내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소변을 보세요, 소변. 그러면 물을 부족하면 조금 더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을 했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자주. 그러니까 내가 3분의 2를 먹고 3분의 1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고 반찬은 싱겁게 먹고 아니면 점심은 좀 이렇게 맛있게 좋은 걸 먹고 아침도 그렇게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간식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과일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밥 종류를 조금 작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이에 계속 찌는 체질, 제가 토체질, 소양 체질이라 가지고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보면 다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데. 그래갖고 살이 계속 안 빠지고 찌게 됩니다. 자, 202페이지를 보시면 운동이 나왔어요. 운동은 1번 한번 보세요. 운동 1번 밑에 1번 작은 1번이 있죠. 자, 운동은 무슨 근육? 자,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죠. 우리가 피가 탁해지고 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심장 근육조차도 두꺼워지는데 자, 상체살이 찌면 무조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상체살을 끊임없이 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체는 가늘어야 됩니다. 상체는 살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 밑에도 살이 없어야 되고 목 뒤에도 없어야 되고 등에도 없어야 되고 허리, 어깨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피를 맑게 하는 답은 제 생각에 상체살을 일단 무조건 다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체살을 빼시면은 상체살을 안 찌게 하시는지 그래서 상체를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돼갖고 제가 부항까지만 내가 온몸이 지금 완전 시커멓습니다. 여기가 제일 시커멓더라고요. 이제 시커먼 부분은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서 고여있는 거거든요. 고여있어요, 안에서. 세포 사이에 순환이 돼야지 이게 가벼운데 그러면 두꺼워지면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뱃살도 중요합니다. 뱃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데 힘이 감소하여서 활동할 때 피곤해져. 우리가 피곤해지는 이유는 여기가 무거우면 피곤해져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운동을 할 때 딱 느끼거든요. 만약에 내가 살이 쪄서 윗부분이 되게 힘들면 이게 계단을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5개 제가 5층까지 딱 올라가니까 숨이 딱 가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많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으면 5층, 10층, 17층까지 올라가도 몸이 가벼웠거든요. 그러면 요거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폐조직 같은 거, 폐활량 같은 거 다 자, 폐활량이 줄어드는 건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자, 대부분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 숨을 밑에 단전까지, 이제 배꼽 밑에까지 숨이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냥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1번이 자세입니다. 제가 운동에서 제 1번이 제가 자세라는 걸 알았어요. 자세가 되지 않는 운동은 다 뭡니까? 헛것이에요. 빵점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도 자세가 돼야 되고, 헬스를 해도 자세가 돼야 되고, 요가를 해도 자세가 돼야 돼. 아무리 내가 요가를 해도 요가 동작을 하더라도 자세를 똑바로 해서 요가 동작을 해야지 자기가 있는 체형에서 요가를 하면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항상 있잖아, 바른 자세 이렇게 하는데, 바른 자세가 되려면 힙이 분리가 돼야 돼요. 힙이 분리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른 자세가 안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뭐 교련교사가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똑바로 걸어라, 이게 발을 뭡니까? 예쁘게 걸으라고 어떻게 해요? 자, 일자로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일자로 걷는 것도 힙이 분리가 안 되면 절대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식을 했을 때만 돼요. 거의 다 팔자거든요. 옆으로 벌어지죠, 이렇게. 근데 일자가 되고 나면요, 그냥 여기에 허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바르게 걸어서요.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막 바르게 걸으려고 안 합니다. 호흡 리서치를 안 해도 이 자체가 뭐로 걷느냐 하면 걷는 게 힙으로 걸어요, 힙으로. 우리가 이게 전체로 걷는 게 아니라고. 전체로 이렇게 막 걷는 게 아니고, 걷는 것은 하체로 걸어요, 하체. 힙에서 하체로 걷거든요. 그래서 하체, 상체는 찢기는, 하체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하체가 그러져야 되거든요. 하체가 그러지면 똑바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냥 제 몸으로 가지고, 헬스하고, 이 의학적인 거하고 딱 봤더니, 아, 이게 분리되면 내가 자연히, 왜냐면 밑에 하체로 걷잖아요. 상체로 안 걷죠. 상체 가만히 있죠. 안 보세요, 그러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자세가 이렇게 뒤로 같이 찢겨지기 때문에 폐활량이 있잖아요.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일을 해도 안 피곤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12시간 근무잖아요. 맞죠? 4시간 근무에다가 8시간 근무에다가 강의 4시간 하고 제가 8시간 병원 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10시에 마치잖아요. 들어가면 여기 2시에 들어가면 10시에 마치거든요. 8시간을 근무하면 옛날 같으면 제가 죽었어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 제가 모르고 막 운동하고 그냥 했을 때는 제가 못해요. 이게 불가능했던 일인데, 제가 지금 거의 59살이 된 나이에 이렇게 12시간을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게 제가 자랑스럽게 제 스스로 자랑스럽다. 내가 예뻐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아, 내 몸을 이렇게 만들면은 충분히 내가 60, 70, 80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만들고 있어서 제가 제 생각에 한 50%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제가 60이 돼서 노력을 하고, 70이 돼서 노력을 하고, 80이 돼서 노력을 하면 제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아, 인간은 배우면서 노력하면서 가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저는 확신적인 제가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10년 후에도. 인간은 아쉽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 죽는다. 자, 인간이 제일 행복하게 죽는 법이 뭘까요? 일하다 죽는 거. 아, 오늘 일하다 내일 죽는 거. 아니면 일하다 그냥 죽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면 편할 것 같지만, 놀면은 내가 패턴이 다 끊어져요. 맞죠? 뭘 하고 싶은 건 별로 없더라. 저도 쉬는 날 집에 있어 보면, 아, 오늘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뭔가 의욕이 생기고, 안 그러면 소파에서 계속 TV 좀 하고 뭐 좀 하고 이제 또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면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언니 맞지? 네. 맞지? 네.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90까지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그 당시에 걸레질, 맞지? 방을 다니면서 계속 걸레질 하신 분들이 90까지 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뭐, 외롭고 이런 거 신이 나오고, 운동 관리는, 자, 보세요. 운동 관리는 그냥 지금 현재 내 나이 수준만큼 해야 돼.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조금 짧게 하더라도. 하루에 30분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자. 아니면 1시간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지 쭉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내가 강변을 걸어야지 라면,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어느 날 하기 싫어. 그 다음에 안 가. 한 1년도 안 가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 쭉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운동 금기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장이 안 좋은데 너무 뛰거나 움직이면 안 되고, 질환이, 병이 왔을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한번 보세요. 자, 운동을 할 때
낮은 수준부터 한다. 처음부터 막 내가 힘든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몸에 맞는 것부터 서서히 이렇게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강도 높인다. 자, 203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6번째 보세요. 적어도 몇 분 이상 준비 운동한다? 10분 이상.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요. 자, 뭘 높인다? 유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근육 손상을 어떻게 한다? 방지한다.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몇 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이 10분이에요.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자, 우리가 뭐 걷기를 한다. 걷기 전에 이제 다리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7번째 보시면 무슨 강도로 시작한다? 저강도 운동. 너무 막 내가 조금 이렇게 다리 만약에 뭐 걷기를 빠르게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처음에 걸을 때는 천천히 걷다가 10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뭡니까 또 조금 빨리 걷는다 이런 거를 말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을 또 막 이렇게 몸에 건강을 너무 챙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10바퀴 15바퀴 돌아서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2,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80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인가 무릎이 막 달간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아파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달인하게 내가 있다. 나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저강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가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자, 강도는 뭐예요? 자, 뭡니까? 팔굽혀펴기를 막 이렇게 여러 번 세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많이 하는 걸 말하죠. 요거를 내 나이에 맞게끔 내 몸에 맞게끔 맞춰서 하는 이야기고. 그럼 기간은요? 기간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내가 30분을 하거나 10분을 하거나 20분을 하거나 요것도 맞춰서 힘들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빈도는요,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매일매일 10분이라도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9번에 보시면 가만히 있는데, 자, 안정시에 심장박동이 나왔어요. 심장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한다. 너무 허걱거리면서 막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달아서 하면 안 되겠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여름은 여름도 너무 더울 때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겨울 같은 때 어떤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산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그런데 몸이 어떻게 될까요? 한 70 되시는데 가시다가 새벽에 너무 추운데 일찍 가가지고 돌아가시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빠른 이런 시간에 체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체온이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맞죠? 또 너무 날씨가 더워도 뭡니까? 혈관이 너무 확장돼가지고 또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나 너무 추울 때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힘들면 쉰다. 맞죠? 한번 10번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휴식 취하고 12번에 보시면, 자,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을 피한다. 자, 막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은 뭡니까? 몸은 계속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죠? 네. 몸은 점점 노화되어 가고 늙어서 가고 굳어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항상 제가 뭐 20대 때 생각이나 뭐 30대 때 생각이나 40대 때 생각이나 노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거 왜 노화가 안 될까요? 네? 노화가 좀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몸하고 우리가 마음하고 같이 있잖아요. 갈 수 있다면 많은 병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간격이 너무 많이 생길 때는 분명히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습득을 해서 자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맞춰서 가는 그런 지혜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빠르게 살다가 빨리 죽을래, 뭐 길고 가늘게 쭉 살래 하는 이야기가 옛날 어르신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시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도 좀 급하고 성격 급하죠, 그죠? 성격도 급하고 제가 이제 뭐
애살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제가 집착이 좀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놓아가야 되는 거죠. 놓아가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는 게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70은 70에 맞는 거, 80은 80에 맞는 거. 이런 지혜로운 생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